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하는 게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우리 한번 공부해봅시다. 화이팅! 자, 오늘은 1강 4번입니다. 여러분, 자, 1강 4번 문제는 다 풀어왔겠죠? 자, 이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드릴 수 없어서 바로바로 지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보면 human attention is always relative라고 돼 있어요. attention은 주의 집중이란 뜻이죠. 인간의 주의 집중은 relative하다. relative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의 반대말이죠. 인간의 주의 집중은 상대적이야. 자, 요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적이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와야 돼요. 혹시 이 문장이 주제인가? 라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쿵 이렇게 괄호를 좀 쳐주고 얘가 혹시 주제인가?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한 상대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좀 근거를 얘기할까?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요거죠. 앞으로는 인간의 주의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인간 주의 집중의 특징은 바로 상대적일 거야. 요거를 꼭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뒷문장 있습니다. 뒷문장 when으로 시작하는데 when 구조를 한번 볼게요. whe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고 we don't notice it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뒤에 두 번째 문장 when 어쩌고 저쩌고 or when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온 다음에 we do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네 둘 문장 관계가 심상치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뒤 보세요. when activation 활성화라는 뜻입니다. 자극의 활성화가 fail to 실패한다, 뭐 못한다는 거죠. attain 달성하는 걸 못하면 critical mass critical mass는 임계량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그런 이과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한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임계량이 뭐 핵분열을 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알 필요 없이 즉 한계치의 어떤 자극의 활성화가 달성하지 못하면, 이거 어떤 자극이 한계치에 달성하지 못하면, we don't notice it. 우리는 그 자극의 활성화를 notice, 알아차리지 못한다. 요거예요. 됐죠? 근데 뒤에 when 나옵니다. significant level of change. significant는 여기서는 상당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상당한 양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뒤에 or when 나오죠. 여기는 이렇게 쉼표 있으니까 괄호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굳이 해석을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왜냐? 바로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쉼표는 거의 부연 설명이에요. 하나만 볼게요. 여기 뒤에 correspond to라고 있어요. 얘는 수거로 어디에 누구누구와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것만 단어만 그냥 가져가면 돼요. 여기서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꼭 앞에 문장이랑 관계를 봐야 돼요. 앞에는 어떤 한계치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해. 그쵸? 근데 뒤에는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즉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어떤 한계치가 있으면 그걸 넘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쵸. 알아차린다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는 서로 대조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we don't notice,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we don't notice it. 우린 알아차리지 못해. 근데 뒤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알아차려. 그런 뜻입니다. 즉 앞에서 우리 인간 주의 집중 상대적이야에 대한 부연 설명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알아차리는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뒤에 to cite a very simple example. 이제부터 예시가 나오겠네. 뭐에 대한 예시가 나올까요? 뜬금없는 예시가 아니라 바로 요거.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과 알아차리는 상황이 두 개 예시로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세요. One could mention the way. 사람들은 언급할 수 있다, 방법을.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면 the brain, 뇌가 tune out. tune out은 소리를 밖으로 나가게 하다, 꺼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다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그냥 버려버리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꺼버리냐면 background static. static은 참고로 잡음이란 뜻인데 안 외워도 돼요. 배경 잡음이 뭐냐? such as. 이 뒤에 such as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The hum of an air conditioner. hum은 허밍할 때 그 험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소리 같은 배경 잡음을 꺼버릴 수 있다 되는 while. while 딱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됩니다. while은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은 바로 얘를 중심으로 앞과 뒤는 대조적인 내용이겠구나. 우리가 대조 생각하면 알아차린다, 못 알아차린다. 요 두 개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actively attending to 라고 나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요. 주의 집중을 해요. 어디에 주의 집중하냐면 pronounced acoustic spike라고 나와요. 이것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뒤에 너무 다행히도 search as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search as만 보고 유추하면 됩니다. 이 acoustic spike인데 예를 들면 sound of coin, 동전 소리예요. 어떤 동전 소리냐? dropping onto tile floor, 타일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 쨍그랑 이거죠. or a sudden burst of clapping, clapping? 이거죠. 이걸 딱 치는 순간 여러분 다 쳐다봤죠, 지금? 쳐다봅니다. 그 말, 즉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집중한다. 자, 이제 보는 순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와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Y를 중심으로. 앞에는 뭐가 나와 있죠? 예시로? 뭐가 나와 있나요? 그쵸. 에어컨 나왔죠. 에어컨 예시 나왔어요. 뒤에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랑 박수 소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구나.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 알아차린다, 노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는 에어컨 소리 알아차리지 못해를 어떤 표현으로 썼냐? 그거 찾아보세요. 바로 tune out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꺼버린다. 그쵸? 자, 똑같이 뒤에서는 while 뒤엔 알아차린다. 동전과 박수소리 알아차려. 그건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actively attending to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이 두 개 나왔구나.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대조적인 개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개념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뒤에 연결해서 볼게요. We tend to notice. 여긴 알아차리다라는 표현이 아예 대놓고 나왔네요. 뭐를 알아차리냐면 이 동전이랑 박수 소리 알아차려요. More than air conditioner. 에어컨 소리보다. Because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The first two, 처음 두 개는 여기서 이 처음 두 개는 앞에 이 예시가 두 개가 나열됐잖아요. 동전과 박수 소리, 그 다음에 에어컨. 둘 중에 처음에 있는 건 요구죠, 앞에 있는 거. 앞에 근데 두 개죠. 그래서 이 first two는 coins and clapping입니다. 그래서 동전 소리와 박수 소리는 및 충족시켜 threshold, 한계점을 뭐에 대한 attracting attention, 주의를 attract, 끄는 한계점을 충족시켜.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는구나. 이제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근거가. 그리고 while, 반면에 또 나오죠. 그럼 이제 또 대조적인 얘기 나오겠네. The constant hum of an air conditioner 바로 나오죠. 이 끊임없는 에어컨 소리는 would likely result in 어떤 결과가 돼. 어떤 결과가 되냐면 decreased neuronal sensitivity. 신경의 민감성이에요. 근데 어떤 민감성이냐면 decreased, 감소된 민감성의 결과를 낳는다. due to 뭐뭐 때문에 effect of habituation, habit, 습관, tuation화, 습관화 효과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대조적인 개념 찾아야 돼요. 앞에는 이 알아차리는 동전과 박수 소리가 나온 거죠. 아이고, 잠깐만요.
발이 저려서. 동전과 박수 소리를 알아차리는데 또 알아차린다를 앞에서는 어떻게 다시 표현했냐면 요거 찾아줘야 돼요. 첫 번째,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두 개는 요거, 아이고, 요거죠? 맞죠? 첫 번째 두 개는 요거죠. 주의를 끄는 한계점 충족시켜. 그래서 알아차려. 거랑 관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 신경 민감성이 민감성인데, 감소된 민감성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란 뜻이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도 새로운 얘기 안 나오고, 뭔가 대조해서 나올 거야. 예상해서 읽으세요. 몇 개 들어오는 그 감각 이미지는 go on noticed. 알아차리지 못한다. while 이렇게 나오죠? while 딱 나오는 순간, 얘를 중심으로 또 대조네. 근데 벌써 찾았죠? 앞에는 go unnoticed. 어떤 이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 while others. 근데 다른 것들은 하고, 쉼표는 그냥 걸어치고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것들은 are allocated. 할당이 돼요. 근데 뭐가 할당되냐면 additional. 추가적인 neural resources. 어떤 뭐 그런 신경 관련 자원들이 추가적인 자원들이 할당이 된대요. 근데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and하고 뒤에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밑줄은 바로 이 others의 특징을 또 다른 설명하는 동사가 될 수 있겠죠. 즉, 요 밑줄에 나올 내용은 뭔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린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알아차린다와 관련된 내용을 1, 2, 3, 4, 5에서 골라야 합니다. 단어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자, 한번 쭉 보세요. 뭐가 나오냐? 이제 문과의 기술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역시 문과는 다르네요. 여기 생각해요. 여기. conscious attention, 의식적인 주의.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다, 의식이 깨어있다, 이런 건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의식적인 주의의 표면을 깬다. 그러니까 의식의 표면을 건드려 버린다는 거죠. 의식한다란 얘기예요. 의식한다라는 말은 즉, 알아차린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밑줄에 알아차린다라는 말을 대신하는 거는 3번이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보기에서 알아차리지 못한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있어요. 아주 명백히 드러난 게 하나 있죠. 5번에 보면 make it hard, 어렵게 한다 for us to notice, 알아차리는 거 어렵게 해요. 그리고 danger 뭐 틀 좀 별로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앞에까지 알아차리는 거 어렵게 해. 이 표현은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얘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경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건 되게 아주 정교하게, 아주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찾았겠죠? 그렇죠. 벌써 찾았죠? 여기 harmonize라고 있습니다. 얘는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와 조화를 이루냐면 background 이미지랑 배경의 이미지랑 조화를 이루어. 조화를 이룬다는 건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쵸? 알아차리지 못해.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에어컨 바람소리.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일 하는 거 아니 신경 쓰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2번도, 정반대의 단입이구나. 이렇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지문 이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노티스랑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바뀌어서 말했냐. 그런 거 생각해야 되고, 이 전체의 개념은 다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딱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이 첫 번째 문장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안녕. 그러면은 오늘은 1강 5번 10쪽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어를 먼저 하지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 해석하면서 단어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온라인 클래스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주소를 올려놓으니 같이 보면서 복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볼까요? 여러분, 이 지문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동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실험 같은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읽어야 될 부분과 읽어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하면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n a wide range of animals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일 거냐? 동물에 대한 얘기할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동물의 범위에서 uncontrollable stress events가 이제 주어로 나옵니다.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은 can induce는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유도하다, 유발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유도할 수 있다. 뭐를 유도할 수 있냐면 컨디션, 상황, 조건을 유발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을, 환경을. 근데 cold 뭐라고 불리는 환경 상황이냐면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이란 뜻이에요.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 들어봤죠? 그럼 그걸 거꾸로 영어로는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딱 읽고 나서 이 지문의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동물 얘기한다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죠. 요거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유도하는데 뭘 유도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을 유도하는구나. 그래서 이 글에선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상하고 뒤에 문장이 있습니다. 보니까 in mammals 누구죠? 포유동물이죠. 포유동물에서는 it is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뭐가 학습된 무기력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low general activity, poor learning, disorder of sleep and feeding, reduced immune status라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즉, 이 나열됐다는 것은 그냥 얘네들이 뭔가 공통된 특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각각의 뜻이 이런 뜻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disorder 이제 이런 건 알아야겠죠. 질병이란 뜻이죠. 이런 거를 보고 이 괄호 안에서 하려고 하는 말을 유추하면 됩니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은 이 질병인데 뭐의 질병과 연관돼 있냐면 슬립, 잠, 피딩, 먹이 주는 거 그런 거랑 연관돼 있고 그 다음 여기 뒤에도 좀 알아야 되죠? reduced, 감소된 immune status, immune도 알아야 되죠? 면역 상태 이런 거랑 학습된 무기력이 관련돼 있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즉, 이 문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뒷문장 읽으면 돼요. 뒷문장도 보니까 it is considered 이것은 뭘로 간주되냐면 animal model of depression in humans 인간에 있어서 우울증의 동물 모드야. 뭐가? 학습된 무기력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인간한테는 우울증이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고 여기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부연 설명이구나 중요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뒤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봤더니 뒤에 researchers investigate라고 나옵니다. researchers가 나오는 순간 연구자들이죠. 그럼 이 뒤에는 이제부터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실험은 주로 결과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실험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목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 연구자들은 investigate, 조사한다. 뭐를 조사했냐면 learned helplessness in Drosophilla인데 Drosophilla는 밑에 어려워서 나와 있어요. 초파리래요. 초파리의 학습된 무기력을 조사했대요. 근데 여러분 초파리가 드로소필라는 거의 이 말로는 안 쓰는 말입니다. 테드 영상 같은 거 보면 초파리라는 단어를 드로소필라 말고 훨씬 더 쉬운 단어로 바꿔서 말해요. 초파리가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생기죠? 잘 생각해보세요. 바나나 먹고 뭐 과일 먹고 포도 같은 거 먹고 여름에 보면 초파리가 거기서 막 생기죠? 즉 얘는 과일에서 생기는 파리야 해서 프루트 플라이즈입니다. 얘가 초파리예요. 그래서 테드 영상에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고급 단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치하지만 과일파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즉 초파리.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해서 우리 볼게요. 다시 실험이 뭐에 대한 실험이라고요? 그쵸. 초파리가 사는 곳에서 초파리의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showing that 무엇을 보여준다. 근데 무엇을 보여주냐? 즉 여기가 이제 실험 결과 해석한 거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서치 관련 내용이 나면 show that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기 뒤에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엄청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뒷문장 보세요. This behavioral state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행동 상태가,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과 관련된 상태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행동이죠? 이 행동이, 위에서 근데 어떤 행동이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요거. 초파리는 아니지만, 다른 동물, 포유류에서 잠 잘 못 자고, 먹는 거 잘 못 먹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런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행동 상태가, consist of, 포함한다. 근데 무엇을 포함하냐면, cognitive, 이건 알아야죠? 인지적인. 그리고 modulatory는 어려워서 밑에 나와요. 조절하는 조절적인, possibly mood like, 아마 기분 같은. 여기는 쉼표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요소. 그래서 요 showing that 뒤에를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고. 보세요. 이러한 행동 상태가, 그러니까 무기력한 여러분 제가 머리가 지금 잘 안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어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합숙된 무기력과 관련된 행동 상태는 뭐를 포함하냐, 뭘로 이루어져 있냐, 인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 라고 예상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뒤에 읽어보세요. 뒤에 보니까 f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리죠? 파리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읽어봅시다. 파리는 getting heated, 열받아. 근데 언제 열받냐면 as soon as it stops working. 이 파리가 멈추자마자.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파리는 이게 날다가 멈추면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reliably 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확실하게 resume, 재개해, walking, 걷는 걸. 그러니까 다시 걷는다는 얘기죠. to escape the heat, 뭐 하기 위해서? 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 파리가 날다가 멈춰. 그럼 열받아? 그러니까 빨리 또 날아야 돼. 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게 파리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뒤에 연결사가 나옵니다. 어떤 연결사가 나오냐? in contrast가 나오죠? 얘는 무슨 뜻이죠? 근데 대조적으로. 반면에.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반대로 fly is not in control of heat. 얘가 열의 통제 안에 있지 않을 때. 거꾸로 얘기하면 앞에는 열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날다가 열받아? 그러면 날다가래. 멈췄다가 열받아? 그러면 난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열을 안 받는 거죠. 근데 밑에는 열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it learns that, 여기서 it은 파리죠. 파리는 학습해요. 뭐를 학습하냐면 its behavior has no effect. 이 파리의 자기 행동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학습해. 그리고 quits responding, 반응하는 것을 멈춘다. 됐죠?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가 열의 통제에 있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이 행동은 이거죠. 자기가 이렇게 계속 날아서 열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나는 행동. 그러니까 나는 행동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걷는 행동이요. 계속 걷는 행동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학습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걷는 걸 멈춰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in this state,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바로 앞에서 가정한 열의 통제에 없는 상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파리가 느리게 걸어요. 그리고 takes longer and more frequent rest, 더 길고 더 frequent, 빈번한 rest, 휴식을 취해요. 걷긴 걷네요. 걷긴 걷는데 천천히 걷고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여러 번 쉰다는 거죠. as if it were depressed 라고 해서 마치 이 파리가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뒤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This down regulation of walking behavior, 걷는 행동의 이러한 조절이긴 조절인데 다운, 하향 조절, 그러니까 조절을 좀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긴 걷는데 느리 걷는다는 거죠. 휴식도 많이 취하고. 그런 하향 조절은 is more pronounced in female than in males. 수컷보다는 암컷에 pronounced하다. 여기서 pronounced는 참고로
두드러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두드러진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이 noticeable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pronounced보다는 noticeable을 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의 의미는 수컷보다 암컷에서 더 두드러져.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즉, 요 앞에 파리의 행동, 대조된 상황에서의 파리의 달라진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파리의 행동 부분을 한번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유심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마지막 문장 봅시다. 마지막 문장 보니까 learned helplessness in 초파리는 그 초파리의 학습된 무기력은 예시야. 뭐의 예시냐면 how 밑줄. 여기서는 어떻게 밑줄하는지에 대한 예시야. 다시 말해서 이 how 뒤에 부분은 밑줄의 답을 찾으려면 얘는 위에 파리와 관련된 예시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시 상황이 나온 거죠. 대조적인 상황. 그 대조적인 상황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줄은 거의 정리, 주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일반화해야 된다. 어떤 예시를? 바로 앞에 있는 이 파리의 행동을 일반화해야 돼.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정답을 제시하고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쭉 가면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거든요. 자, 3번, 죄송합니다. 제 숫자도 참 말 못하게 됐네요, 이렇게. 4번입니다, 4번. 4번 보세요. Behavior is organized. 행동은 조직된다. 근데 어떻게 조직되냐? According to expected consequences.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조직돼. 자, 그럼 질문. 이게 정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리의 행동이 조직된다는 말은 파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 부분이에요. 파리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열받는 그러니까 멈추면 열받으니까 계속 걷는 거를 재개한다고 했죠. 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데 대조적으로 열 통제 못하는 상황에서는 얘는 어떻게 하냐? 느리게 걷고 더 많이 쉬어. 이게 행동이 바뀐 거죠. 즉 행동이 조직된 거예요. 근데 뭐에 따라서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조직된대요. 그러면 이 예상된 결과를 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시의 구체적인 말을 이렇게 예상된 결과라는 단어로 일반화시켰는가를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생각하고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열에서 피하기 위해서 다시 걸어. 대조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얘가 뭘 예상했을까요? 뭘 예상했을까? 내가 열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 행동은 효과가 없겠구나라는 걸 예상한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it learns that 있죠. 즉 쪽파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예상한다, 생각한다는 거죠. 뭐를 생각하냐면 이 쪽파리의 행동이 효과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쪽파리의 행동, 걷는 행동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걸 학습해. 이 부분이 즉 이 밑에 있는 예상된 결과구나로 나타내어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얘는 저 위에서 얘기한 이게 바로 인지의 요소구나. 얘가 학습한다는 거죠. 얘가 즉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조직된다. 이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1번이라고 답을 걸거든요. 근데 1번이 문제가 틀렸어요. 정답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주 빨리 생각하면 제가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영상을 하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저는 이 뒷부분을 보고 골랐거든요. 열 통제할 수 없으니까 통제하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통제한다 뭐 이런 단어 때문에 얘를 골랐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바로 요거 때문에.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다. 근데 얘는
치료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된다는 얘기 안 나왔어. 그 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느리게 걸을 뿐이지 그걸로 치료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땡 키워드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아니라 4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틀린 거 있으면 왜 틀렸는지까지 꼭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1강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딱 30초. 제가 이게 파리가 실제로 학습된 무기라고 갖는 게 혹시 영상으로 나왔나 유튜브에요?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글에다가 찾다가 계속 검색해봤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봤거든요.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파리 연구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어떤 논문이냐면 제목 한번 보세요. Inescapable stress changes working behavior in flies. 되게 탈출할 수 없는 스트레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바꾼다. 뭐를 그 걷는 행동을 파리한테. 그게 바로 learned helplessness나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순특강 문제 만들고 수능 문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찾아가지고 보면은 이런 논문에서 되게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막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파리 종류를 가지고 실험했는가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25도에서 이렇게 얘네들을 보관했고 뭐 등등등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 주제에 관심 없어도 주제에 관심 있어도 되죠? 주제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거 관련 논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도 구글에 가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 논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고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 영어 실력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넌 대학원까지 가도 되겠다. 라고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로 1강 5번 끝! 안녕.